계속 네. 더 세게 벌어진다고 보면 돼요. 더 세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대표가 되는 거는 다음 국회의원의 공천권까지 예, 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센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 아, 이건 의원 내각제 같은 거 해가지고 이 국회 같은 것들 완전히 자기 패거리로 장악을 하면 평생 그 일본 그 자민당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 댓글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제는 사람들도 그 의식이 깨가지고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요. 그 지금 이 정청래 씨나 김어준 씨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짓 유시민 씨가 무슨 저 민주주의 현자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대적인 착각을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손바닥 위에 있는 얘기들 그자들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그거 무슨 뭔지 다 알거든 이제는. 이제는 이게 보면 말이죠. 그 예전에는 그 김어준 채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게 고급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불러들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뭐 이슈 전파사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또 개별적인 작은 채널 같은 것도 만들어지면서 그런 정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거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시민들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군중만 있는 게 아니라 저같이 공부하고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조각을 맞히는 눈이 아주 매눈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너무 많은 건데 시민을 너무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네. 이자들이 하는 게. 네. 이런 비평 같은 것들이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그냥 가장 밑바닥에서 조각을 캐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조각을 모으는. 그렇죠. 조각을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모으고. 캐서 모으는 네.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명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평을 하시는데 이렇게 비평을 하시더라도 조각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곡괭이질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평가를 바라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같은 우리가 이렇게 조각을 모아다가 놨는데 어떤 분들은 완전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려면 어떤 흐름을 본인만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박사님한테. 그러니까 현상을 같은 볼 때. 사안을 두고 구시대의 현자라는 뭐 네. 유시민 씨 같은 네. 경우에는 물론 그게 일부 아니면 혹은 다수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나? 저는 거기 명백한 기준이 있어요. 댓글을 보시나요? 아니면 뭐 이거 너무 조각 같은 얘기인가? 어떤 시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문이 뭐 시대의 흐름에 대한 네, 말씀. 네, 네. 어떤 현상이나 흐름을 판단을 하실 그거는 때 비평을 할 때 댓글 같은 걸 보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영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 채널에서도 제가 애국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문학을 하는 사람은 네. 국가도 네. 그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보편적 진리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어긋나는 어떤 국가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옛날에 장관하면서도 막 드골 정부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게 문학과 철학하는 사람들,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 철학보다 문학이 더 레디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보편적인가. 모두에게 이게 모두를 위한 것인가. 역사는 모두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유시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굉장히 사기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언술은 모두를 위한 보편성의 정치가 아니에요. 패거리를 위한 누구에게 저런 얘기를 한가. 저런 얘기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럼 패거리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하면 딱 설명이 되지만 국민에게 지금 도움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부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관점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거죠. 저 시간 좀 가지만 세 번째 그 말씀 짧게 말씀드릴게요. 슈퍼챗만 읽고 예, 그렇죠. 좋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네. 박사님의 등장으로 은성님께서요. 구시대의 현자였던 유시민 작가는 이제 그만 쉬세요. 현 시대의 진정한 현자 함동균 박사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두둥하고요. 킹찬대님께서요. 너무 수준 높은 방송이라 무릎 꿇고 방송 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상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박사님.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럼요. 팩트풀리님께서요. 함동균 박사님 이슈 전파사 출연 고맙습니다라고 해주셨고 그레이님께서는요. 이모지인데 하트를 하고 있는 시바견 이모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성맘님께서는요. 한평론감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해주셨고 화난 치아와님께서는요.
아니 유명하지 않다고 듣보잡이고 구독자 적다고 하발이라면서 지지율 낮은 1.8% 정당은 왜 그리 못 챙겨 안달이심, 왜 민주진영의 적자라고 추종을 하심, 그냥 마이너스 적자 아닌가라고 하셨고요. 레드애플님께서는요, 류군 보고 있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JYJ님께서는요, 그냥 5만 원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ASDFGHJ님께서는요, 나는 겸손과 단절하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네. 사유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재현킴님께서는요, 교수님, 뉴 이재명으로 하신다는 한 학기 강의 제발 열어주세요. 등록금 낼게요. 제발라고 하셨고요. 오채호님께서는요, 고품격 사유 전파, 편하면서도 잼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 거는 이야, 다음에 감사합니다. 읽도록 하겠는데, 오늘 슈퍼챗을 다 못 읽어드릴 것 같은 엄청 불길한 많이 예감이 올라오고 드는데 있고, 이걸 그 어떻게 내용도 심오하고 또 네. 길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덧대고 생각을 하면서, 음. 사유하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구독자님들도. 이거 어떡하죠? 어쨌든 일단 세 번째 네. 를 첫 짧게 번째가요, 듣고. 저기 그 트라우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노무현 보수와 민주 트라우마를 트라우마의 충돌. 극복하는 어떤 그 태제로서의 네. 뉴 이재명 네. 현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을 통한 그 보편적인 경험,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로 그 시민들이 느꼈던 그 경험이 진리와 보편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특권을 깨고 특수성을 깨고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든다. 보편성으로 까지 나아간다.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 하시는 순간 55분이 지났습니다. 예. 아이고. 질문 하나였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니체의 철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니체 철학의 중심적인 태제가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예의 도덕은 니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 도덕으로 산다.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노예 도덕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자를 악마화함으로써만 자기 긍정이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복수해야 되고 원한의 감정을 쏟아부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빨갱이 사냥을 하느라고 네. 수구 보수 진영이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어느 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저 진영이 저게 아주 저 수구 진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찢게 만드는 그런 낙인 형태. 찍고 예. 갈라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갈라치기는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네. 여튼간에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노예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타자가 그 악마할 수 있는 타자가 있을 때만이 작동을 하는 정치고 늘 과거를 바라보는 정치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도덕을 스스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창조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정치 검찰에 의해 좀 많이 사실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을 자꾸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진짜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예.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저 어떤 그 무고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당했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원한과 복수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탄압당하면서 그거 하지 않았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도 네. 그런 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이 사안에서 요 두 대통령 사이에서 진짜 한국 정치가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국가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DJ 이후에 복수와 원한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 원한 감정을 가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고 있고 특히 저항 세력 늘 민주진영은 자기를 4번의 수권 세력 4번의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 권력이 아니라 수권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수권 세력의 멘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뭐 동의하지 않으신 것도 있지만 검찰 개혁 같은 것도 이 시대에 저는 중요한 아젠다지만 유일한 아젠다거나 그것이 이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저는 아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걸 접근하는 방식도 문재인 이 문파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김어준 씨 이런 사람 유시민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그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거기서 손발을 다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관점을 접근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잘 고쳐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권 세력이 된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 CEO의 관점에서 이런 관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 굉장히 엄청난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그거 없앨 수 있나요? 그거 없애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잘 고쳐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정치 검찰 무슨 검찰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도 그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 전체 그 다수도 사실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이 보편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도 그렇죠. 의문이 많고 비판이 많죠. 네. 그래서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CEO의 멘탈을 장착한 DJ가 그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두 대통령은 그 역할을 좀 하지 못하면서 늘 마이너리티 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은 국가 수반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마이너리티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제거해야 될 적대적인 어떤 세력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그거를 어떤 다른 어떤 타자화하는 그런 명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은 조직도 딱 장악을 해가지고 정말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시민들이 이걸 보면서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은 보면 저건 완전히 그 리더십이 다른 리더십인데 딱 이렇게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검찰을 악마하는 것도 아니고 재벌을 악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부진 씨를 만나면 이부진 사장하고도 잘 지내고 뭐 또 노동자들하고 있으면 노동자들의 그 어떤 그런 것들도 하면서 그분을 장관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마인드에 정말 박수를 치는 게 아닌가. 주인의 도덕을 가진 대통령의 출연이다. 네. 주인의 도덕을 가진 리더의 출연이다. 그런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일부 패거리의 한풀이 정치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외교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노제팬 그런 거 하면서 민족주의적인 감정 같은 거 엄청 부추기고 일본하고 아주 안 좋았잖아요. 네. 일본하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면은 국민들은 굉장히 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진전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뭐 미국 대통령 만나면 미국 대통령하고 잘하고, 네. 중국 주석하고 만나면 그거대로 잘하고, 일본 대통령 일본 총리 만나가도 잘하잖아요. 이웃하고는 무조건 잘 지내는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으로 뭘 하고 이 편을 들면 그게 뭐 좋은 거고 국민에게는 하나도 이득이 없고 명분 관념적으로는 뭔가 뭐 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좀 이득이 되는 게 없어 국민에게는. 뭐라도 팔아먹고 뭐라도 친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일본 총리도 와가지고 이렇게 한국 대통령한테 이렇게 그 사람이 우익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재명 대통령 나오면 입이 이만큼 걸리잖아요. 그거 기분 좋은 거거든요. 어디를 가도 그 대통령이 대접받는 거는. 그게 다 이 사람이 주인 도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받는다고 봐요. 네. 세 가지 분석해 주셨는데 네. 저는 여태까지 그냥 그 막연하게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한 박사님이 저 진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보 성향을 띠고 계신 건 아니죠? 저요? 네. 저는 진보라는 말이 많이 오염이 돼서 네. 저는 인간의 진화에 네. 관심이 있어요. 네. 예. 진화. 예, 진보는 어떤 진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 진영 안에서도 진화하지 못한 구닥다리 이건 저는 바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란 말을 저는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인간의 진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리를 네. 추구하는 그 관점에서 정치도 해석을 하고 정치인도 바라보는 네. 그런 박사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아까 그 알랭 바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No. 제가 나중에 좀 써먹겠습니다. 네, 그럼 마음껏 써먹으시죠. 저희 강의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메모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이 슈퍼챗 뭐야 하면 네. 써먹어야지. 그 슈퍼챗 다 소개는 못 해드릴 것 같은데 못 해드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 텐데 네. 마지막으로 좀 몇 소개를 좀 하고 아, 마무리를 합시다. 잠시만요. 네. 아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벌써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구나. 네. 와. 네. 여기 질문을 하나 하지 않았나요? 유이재명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강의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강의를 네. 그래서 일단은 읽겠습니다. 육성철님께서요. 한 박사님 유이재명 시대의 현자라고 하셨고요. 해피님께서 함동균 박사님 한국일보 조합 좋다.
이 다음에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커리원, 그러니까 유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고 이제 두 번째 강의 주제를 만들어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장기 영상의 어떤 티저 영상 같은 느낌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학기 강의의 네. 티저. 우린 이런 강의를 할 거야라는 네. 걸 알려주시는 그런 첫 단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렌지 솜님께서요.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함동균 박사님 해주셨고 황윤희님께서는요.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리베들님께서 이제 이모찌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김완규님께서는요. 함동균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올 이재명입니다. 청가방님께서 함쌤은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고 재밌어요. 그리고 도란님께서 한 박사님 머리가 정화되는 느낌이네요. 라고 하셨고 푸르겐님께서요. 이슈 전파상 흥해라 이끌에서도 겁나게 응원합니다. 이끌은 이사지기의 횡포로 30년 강퇴자 자퇴자 소수정예입니다. 온리 이재명만 보는 곳입니다. 한 박사님의 사이다 논평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보니까 애칭 한박님이라고 부르는 구독자님들도 계시네요. 네. 애칭이 한박이세요? 애칭인지는 잘 몰라요. 저도 너무 재밌어요. 한박 사람마다. 스테이크 네. 같은 거 한박. 네. 오 한박님 이렇게 저희가 호칭을 하면 어떠세요? 아, 예, 좋습니다. 한박님. 네. 네. 한박님. 귀여워. 한박님. 근데 귀여워. 이게 영상으로는 제가 네. 봤지만 네. 잘 이렇게 실물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 재현되는 방식에 있어서. 네, 네. 근데 오늘 뵀는데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네. 보자마자 말씀드렸거든요. 소년 같으세요. 네. 철학자의 눈빛이다. 네. 되게 순수한 문학을 하는 분의 눈빛이다. 그런 네. 눈빛을 갖고 계셔가지고 네. 아주 좀 신기했습니다. 아, 제가 여의도 바닥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눈빛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드물죠. 봐서 좀 약간 놀랐습니다 지금. 드물죠. 네. 아 근데 이제 이 정치라는 게 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바꾸는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죠. 정당하고 민주적인 도구가 이제 네. 정치인 건데 사실 이게 여러 일을 겪다 보면 이 정치에 회의도 들고 네. 혐오감이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분들도 되게 네. 많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치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선생님? 그럼요. 네, 그래서 정치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깨어있는 눈으로 봐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인간 현실의 전체가 정치라고 봐요.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거나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최초의 인간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현대에는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할 때 이 정치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선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인 1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이런 건가? 말이에요, 말. 말? 예.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다양한 관점들을 모두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다원주의적 세계를 만드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갈라치기 같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갈라치기가 다 모든 관점이 드러내놓고 그것을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 자체가 그런 게 없으면 수기 민주주의라는 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봉쇄하는 용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나왔던 프로파간다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네. 프로파간다고 그 언어를 쓰는 것만큼이나 반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인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공부하고 교육하는 게 다양한 관점들을 갈라내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의 시선만 있으면 그게 전체주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의 시선을 특히 군중이 가지고 있는 시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군중화시켜 가지고 이성을 중단시키고 정념을 통해서 동원하는 게 그게 또 파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주의하고 파시즘이라고 하는 건 갈라치기를 하면 갈라치기를 하지 마라고 네. 하는 말이 우린 전체주의하고 파시즘을 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네.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게 새로운 신흥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칼 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민주주의의 적은 어떻게 상대해야 돼요? 민주주의 적은 이런 방식으로 상대해야죠. 아.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끝까지 안 믿으면요? 끝까지 갈라치기라고. 근데 아니 되죠, 근데. 네. 예.
왜냐하면 그 어쨌든 존재의 의미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걸 해야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인식을 하게 하고. 예, 하나의 관점을 절대화하는 거는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현실 정치에서 왜 김정은 기자 그 질문을 하는지 좀 짐작이 가는 게 여의도라는 정말 현실 정치의 이 압축판, 추격판에서는 그런 이제 고차원적인 방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렇지만 네. 그 정치 제도 안에서 몸을 담고 있는 좀 플레이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대통령이 얘기하시잖아요.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국민이 깨어나면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스피커의 하나의 얘기를 종교화하고 그죠 거기서 신도가 되지 않고 깨어나면은 그런 것들도 균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뭐 이렇게 정말 작은 채널이고 그냥 방 안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그 어저께 황석영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산에 꼭 왔으면 좋겠다. 와서 꼭 밥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도 이제 문학을 하시니까 알게 모르게 어떤 하나의 대형 스피커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말이 막 종교화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막 말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억압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이분이 충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가 아유 우리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제 채널을 눈여겨 언제부터 보셨대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황석영 선생님도 유튜브를 보시는구나. 예. 와. 제 채널을 모든 걸 알람 낼 때마다 보신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의 그 정을 쪼는 것 같았는데 예. 큰 빙하 같은 데다가 정을 거기다 쪼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저게 갈라지네? 이걸 보셔가지고 너무 거기서 통쾌했다. 그러면서 균열을 만들어. 예, 문단의 큰 후배, 네. 예, 아주 나이가 많이 나는 후배지만 꼭 식사를 한번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군산에 내려가가지고 따로 연락을 주셔서 만나. 네, 네, 저한테부터. 원래부터 자주 충분히 만나던 그. 네, 그러진 않으셨어요. 예, 저는 야. 특히 12평을 많이 해서 네. 소설가 선생님들하고는 그렇게 교류가 많진 않았거든요. 오. 근데 선생님이 이 기회로 뭐 꼭 보고 싶다고 연락 오셔서 갔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굉장히 그 이유가 의미 딱 있는 그냥 하나의 만남이네요.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네. 저희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서도 보면 올해 작년에 나왔던 책 중에 다 말하게 하라라는 책이 있었는데 다 말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그동안 싸웠는데 어떻게 지금 거꾸로 독재 권력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상한 게 등장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 뭐 이런 세상이 등장을 했어. 늙어가지고 내가 진짜 뭐 참전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딜레마 속에서 그 원로 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예. 못하게 하는 세상인데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김어준 주시면 같은 뭐 말하려고 하면 갈라치기를 한다. 네. 한다. 하나의 관점을 의견을 강조하는 얘기하면 그거 갈라치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세력이 그 채널에서 얘기하는 수준을 보면 정말 가소롭게 이를 데가 없거든요. 네. 예? 그 수준도 그런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지금 어떤 나라가 되는데 그런 그래서 무하게 제가 무슨 뭐 아까- 뭐를 얘기하는 그런 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야.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배제하고 네. 그래서 이- 제가 아까 그 끝까지 설득이 안 되면요라고 네. 얘기했던 게 그 여의도는 아니었고 저는 그냥 각각 커뮤니티들의 성향이나 아, 분위기 이런 너무 걸 달라서. 봤을 때 그러니까 갈라치기 규정 세력이 음. 규정하는 그 커뮤니티들 그러니까 뭐 이른바 뭐 지금 뭐죠? 이합계리나 뭐 덕후나 네. 뭐 이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들에서는 그 자기들끼리 저격하거나 자기들끼리 이거 아닌 것 같다. 그게 옳든 그르든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상당히 많은 추천을 받거든요. 근데 딴지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이 올라오면 유배지를 보내요. 네. 그러니까 그 게시판에는 그런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갈라치기 규정 세력의 그 이데올로기만 되게 공고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해버리고 그 내부 안에서는 커뮤니티가 전체주의화돼 있는 거죠. 사실은. 파시즘이란 얘기예요. 예. 하나의 의견만 있으면 그게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라는 게 그 규정이 딴 게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인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사실 갈라지라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저기 옛날에 디자인했던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이름이 인문 360도라고 해가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이트거든요. 그 이름을 제가 있을 때 그걸 지은 건데
인문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그 다양한 지혜를 여기다 모으는 건데 이건 360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공부를 한다는 건 360도의 관점을 보려고 공부를 하는 네.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단순히 민주주의의 키워드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갈라치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대방이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네. 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을 넘어서서 문화와 문명,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상 자체를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 관점의 다양한 관점에 있어서도 딴지는요. 그 클리앙이나 다모항이나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안 도는 이유는 여기 가나 여기 가나 똑같은 소리가 나와서 사실 그 구별점이 없어요. 근데 그 반대쪽에서는 이압겔, 뭐 덕후, 젠마, 리사, 아까 말씀해 주신 잇겔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게 같은 뭐 흔히 얘기하는 뉴 이재명 그쪽 진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목소리들이 워낙 달라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고언들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는 되게 단순해. 그래서 이렇게 리뷰하기도 되게 간편해요. 이거 토론이나 논쟁이나 네, 숙이나 이런 게 없는 네. 거지. 문외죠, 문외. 네. 사유라고 하는 건 생각이 갈라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갈라짐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갑자기요? 아니 마지막 질문이 정치라고 그렇기 하는 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유의 갈래를 만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정치적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유가 그냥 이 머릿속에서 사유에 머물면 정말 허망하잖아요. 의미가 네. 없는데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거, 그 사유의 기술이 결국은 정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최종적인 정치라는 건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조보님이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선택과 투표를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이르는 투표는 최종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 과정. 예, 그 이전에 근데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 갈래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토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삶 자체예요, 정치라는 건. 예, 정치가 중지된다라고 하는 건 사유가 정지되는 거고 토론이 중지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중지되는 거고. 그렇지. 그 사유에 갈래가 많아야 이 갈래 저 갈래 다 생각을 해보고 가장 좋은 그렇죠. 것을 투표라는 행위로 그렇죠. 최종 찍을 네,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리고 하나의 생각을 그걸 누가 그걸 규정을 해요. 네. 저 대형 그런 스피커 그 무슨 정말 그 무식하기 일대 없는 그런 스피커가 내 생각이 그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사회인데 그런 무지성 사회로 지금 갑니까 지금 이게 그래도 이슈 전파사는 지성의 아유, 일부분가요? 지성의 장을 만들어주는 민주주의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여기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그 네. 기분 좋게 왔어요 사실은. 네. 저희도 아주 오늘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생각이 딱 그 층위에서 머물렀던 걸 더 위까지 끌어올려서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아마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실 내. 저도 뭔가 이런 갑자기 너무 그 저속한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 닦은 느낌입니다. 미진했다 오늘. 네, 안 닦고 미진했다.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져서 지금 굉장히 찝찝해요. 사실. 딱 해야 되는데 다 일과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일부인 네. 것이고 네. 이제 조만간 2부를 우리가 빠르게 마련을 모셔서. 해보도록 해봅시다. 선생님 오늘 정말 나오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조만간 다시 네. 뵙겠습니다. 네. 오늘 7시 넘어서까지 여러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기록 세웠어요. 5,700 동접자 5,700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개업 사실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인데 1년 만에 동접자 최고를 찍어서 계속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네. 15일 날 이제 뉴 이재명 토론회를 하시고 네. 그 주 20일이 또 금요일 스페셜 데이인데 일정이 없으시면 네. 그날 나와주십시오. 바로 여기서 라이브로 섭외할 지금 제작진이 급했어. 지금 바로 그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올리네요.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네. 감사하고요. 김정은 기자도 수고 감사합니다. 많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